지금 D의 경우에는 이 앞에서 본 C의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C보다 이 합의금을 좀 더 낮춘 거죠. 그래서 D의 경우라면 지금 이제 플레인티프의 선택이 사실 똑같겠죠. 아까와. 왜 그러냐면 플레인티프는 X 값이 크면 지금 이 값과 비교를 할 거고 X 값이 작으면 이 값과 비교를 할 텐데, 따라서 만약에 X 값이 크다면 두 개 값을 비교를 해서 지금 트라이얼 가는 게 더 나으니까 이 경우라면 이제 리젝을 하겠고요. X 값이 작은 경우라면 지금 인디퍼런트 하니까 인디퍼런트 한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억셉을 하겠죠. 자, 그래서 D의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C의 경우와 사실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C의 경우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X 값이 큰 값이면 리젝이고 작은 값이면 이제 플레인티프는 억셉을 하죠. 자, 그래서 C와 D를 비교를 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C보다는 D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따라서 C보다는 D가 더 나은 그런 선택이 될 테니까 디펜던트는 C는 선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라면 플레인티프는 만약에 X 값이 큰 값이라면 리젝을 하고 X 값이 작은 값이라면 억셉을 하겠죠. 자, 따라서 디펜던트는 D에서 주어진 저만큼의 합의금을 제한을 한다면 디펜던트의 코스트를 그때 계산을 해보면 디펜던트는 X 값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는 모르지만 확률은 알죠. 그래서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P, 작은 값일 확률이 1-P니까 디펜던트는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P의 확률로 내 제안을 플레인티프가 리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P의 확률로 내 제안이 리젝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트라이얼에 가서 비용이 총 이만큼이 드는데 P의 확률로 X 값이 큰 값이죠. 그래서 P의 확률로 트라이얼에 가서 비용이 요만큼 들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P의 확률로 플레인티프가 억셉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 경우에는 1-P 확률로 지금 합의금을 주면 끝이겠죠. 그리고 이때 합의금 S는 이 값이니까 결국 디펜던트의 코스트를 우리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저 값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 값이 이 값보다도 작으면 S 값이 이제 이 값보다도 작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합의금이 너무 작으니까 플레인티프는 X 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리젝을 하겠죠.
플레인티프는 x 값이 크든 작든 리젝을 하게 될 테고, 따라서 이 경우에 디펜던트의 코스트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경우는 항상 트라이얼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한을 하면 항상 트라이얼을 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자, 트라이얼에 가서 총 얼마를 쓰게 되느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P의 확률로 트라이얼에 갔을 때 내가 배상을 많이 해야 되고 소송 비용 들고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1-P의 확률로 이 경우에는 소송에 가서 배상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이때 소송 비용 들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을 그래서 너무 적게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 디펜던트의 이제 코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지금 이 D와 E에서 우리가 계산한 디펜던트의 코스트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녹색과 보라색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D와 E에서 우리가 구한 디펜던트의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첫 번째 항은 똑같은데 두 번째 항을 비교를 해보면 D에서 더 작죠. 왜냐하면은 D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CP인데 플러스 CD라서 녹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더 작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보다. 자, 이거는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D와 E를 비교를 해보면, 자, D와 E를 비교를 한다는 거는 자, 합의금을 디펜던트가 합의금을 이만큼 제시하는 것과 그거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즉 E보다는 합의금을 저 D에서 표시된 저만큼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는 뜻이죠. 자, D와 E를 비교하면 E보다는 D에서 합의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자, E보다는 D에서 합의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왜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녹색과 보라색으로 우리가 계산한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왜 D에서 비용이 더 적을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E에서는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송을 가게 되죠. 소송을 가게 되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D에서 보면 비록 E에 비해서 합의금은 좀 더 많이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자, 그 대신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X 값이 적은 값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라면 플레인티프가 그래도 합의를 수락을 해주니까 소송 비용을 이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재판을 안 가도 되니까. 자, 따라서 이제 D와 E를 비교를 해보면 합의금을 너무 적게 제한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하면 지금 A, B, C, D, E로 5개를 생각을 했었죠. 자, A에서는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는 거, 그리고 B, C, D 이렇게 오면서 합의금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를 생각을 했죠.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는 A보다 B가 더 낫죠. 자, 그래서 A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A는 절대로 선택을 안 할 테니까 즉 합의금을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선택은 디펜던트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겠구나 하는 건 아니까 우리는 A는 생각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자 C와 D를 비교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C보다는 D가 더 좋다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C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B 그리고 D, E인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또 본 것처럼 D하고 E를 비교를 해보면 D하고 E를 비교를 해보면 E는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코스트가 더 높기 때문에 E는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방금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자, 디펜던트에게 남은 선택은 결국 B하고 D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펜던트에게 결국 남은 선택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선택지는 B 즉 S 이 합의금을 이만큼 좀 많이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을 좀 많이 제한을 해서 플레인티프가 X 값이 크든 작든 항상 이제 합의에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본 것처럼 합의금을 이제 좀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합의금을 좀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자, 이 경우에는 누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X 값이 작은 경우에만 지금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죠. X 값이 큰 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값이 큰 값이라면 플레인티프가 지금 리젝을 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디펜던트가 지금 이 D에서 주어진 선택을 할까요? 합의금을 제시를 하는데 D에서는 좀 적은 합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디펜던트가 이런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X 값이 큰 값이라면 지금 플레인티프가 리젝을 하겠죠? 이 합의금 제시한 걸. 자, 플레인티프가 지금 이 합의안을 리젝을 하면 디펜던트 입장에서도 안 좋죠. 왜냐하면 재판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디펜던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D에서 좀 적은 합의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X 값이 작은 값이라면 이제 내가 합의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재판을 안 가도 되니까 이제 좋다. 자, 그런데 X 값이 만약에 큰 값이라면 내 합의안이 리젝이 될 테고 그러면 나는 재판을 가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좀 안 좋은데 하지만 그 확률 P는 내 생각엔 굉장히 작아. 그래서 내가 다소 적은 금액의 합의안을 지금 제시하고는 있지만 내 합의안이 리젝이 될 가능성은 그래도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합의안은 제안해 볼 가치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얘기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 디펜던트의 선택지는 두 개인데 자, 첫 번째 자, 합의금을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한하는 합의금을 이제 큰 값이니까 SH라고 써보면 이때 합의금 제시하는 액수가 이제 이만큼이죠. 자, 두 번째 선택지는 합의금을 이제 다소 적은 액수
액수를 제한을 하는 건데 이때는 합의금 액수가 이제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 합의금을 이제 많이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디펜던트의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용이 이렇게 될 거라고 계산을 했죠. 그리고 합의금을 조금만 좀 적은 액수를 제시를 하면 그 경우에는 디펜던트의 이 비용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디펜던트의 비용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따라서 그래서 1번과 2번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결국 따져보니 디펜던트의 선택지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선 합의금을 좀 많이 줘요. 합의금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항상 세틀먼트가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트라이얼에 갈 일은 없어요. 혹은 합의금을 좀 다소 적게 불러요. 근데 이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죠. 만약 X값이 큰 값이라면 합의가 안 되고 재판을 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디펜던트의 코스트도 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펜던트는 결국 이 코스트를 비교를 한 다음에 자, 코스트가 작게 나타나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겠죠. 즉 디펜던트는 자, 합의안을 이제 많이 불러요. 언제 그러냐면 합의안을 이제 합의안을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언제 제시를 하냐면 그때 비용이 더 작으면, 즉 그때 비용은 요만큼이고 합의금을 적게 불렀을 때 비용은 합의금 적게 불렀을 때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이 합의금을 많이 불렀을 때 비용이 더 적다면 합의금을 높이 불렀을 때 높은 합의금을 불렀을 때 비용이 더 적다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최선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이제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래서 Q라고 하면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0과 1 사이에 어떤 Q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Q 값이 뭐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P라는 건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죠. 디펜던트 입장에선 지금 플레인티프는 X 값을 아는데 디펜던트는 X 값은 모르고 확률만 아는 거죠. 그래서 P라는 거는 디펜던트가 생각할 때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죠. 자, 그래서 자, 디펜던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합의금을 좀 큰 값을 부를까 적은 값을 부를까 지금 디펜던트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펜던트가 생각할 때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예를 들어서 70%. 그러면 디펜던트는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즉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0.3보다 큰 경우라면 합의금을 높게 부르고
그래서 x 값이 큰 값이든 작은 값이든 상관없이 합의를 보는 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생각할 때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런 경우라면 합의금을 좀 낮춰서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즉 디펜던트가 생각할 때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30% 이하라면, 예를 들어서 30% 이하라면 디펜던트로서는 합의금을 좀 적게 부르고, 그래서 x 값이 작은 값이라면 합의를 하고 x 값이 큰 값이라면 재판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물론 이 경우에 x 값이 큰 값이면 이제 내 제안이 거부가 되고 이제 재판을 가야 되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여기 파란색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경우는 디펜던트 생각에 x 값이 큰 값일 확률이 이제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경우라면 x 값이 큰 값이든 작은 값이든 상관없이 이제 세틀,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되고, 자, 이 경우라면 그래서 p 값이 이 확률의 값이 작은 경우라면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재판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 합의를 보냐 하면 x 값이 작은 값일 때 그때는 합의를 보지만 x 값이 만약에 큰 값이라면 재판을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때때로 재판을 가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p의 액수가 큰 경우, 즉 이제 x 값이 큰 값일 때 이제 재판을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x 값이 큰 값일 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플레인티프가 피해자죠. 우리의 예에서는. 그래서 이 실제로 플레인티프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크게 봤어요. 자,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자기가 피해를 크게 봤다는 걸 알죠. 자, 그런데 디펜던트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디펜던트가 지금 이 플레인티프가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 액수가 크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디펜던트도 배상을 많이 해주고 가능하면 재판은 안 가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비대칭 정보가 있고, 그래서 플레인티프는 자기가 피해를 크게 봤다는 것은 알지만 디펜던트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디펜던트가 잘못 판단을 해서 플레인티프가 입은 사고 액수가 큰 값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만약에 잘못 판단을 한다면 디펜던트가, 그런 경우에는 디펜던트가 이 합의금을 좀 너무 적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플레인티프는 이제 그런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거부하고 재판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리닝 모형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스크리닝 모형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서 봤던 이 기본 모형에 비하면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현실을 그래도 좀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사실 합의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만 때때로 재판도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스크리닝 모형을 우리가 쓰면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경우에 합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재판을 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이 스크리닝 모형이 잘 설명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